안녕하십니까. 생방송 뷰 임지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유진입니다. 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인데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을 시작으로 이제 또 징검다리 연휴도 시작됐습니다. 네, 5월 가정의 달답게 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가족을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날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네. 항상 가족은 소중하지만 5월이 되면 그 의미가 더 남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5월을 더욱더 기다린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문자 키워드 이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문자 키워드 5월 예찬! 예, 샵 19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네, 사실 5월에는 기념일들이 많아서 돈 들어갈 때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이 좋은 이유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좋다는 분도 물론 계실 테고, 네. 그리고 올해 성년이 되신 분들은 뜻깊은 성년의 날을 맞이할 수 있어서 또 좋다. 혹은 날이 좋아서 그냥 5월은 좋다. 뭐든 좋습니다. 5월을 네. 예찬하는 여러분들의 문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생방송뷰 첫 소식은요. 왕눈이 리포터 동아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전북 순창에서 열린 한 학당에 나가 있다고 하는데요. 김동아 리포터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아 리포터 나와주세요. 싱글벙글벙글벙글벙글 우리 모두 고개 돌려 싱글 벙글벙글벙글벙글. 안녕하세요. 큰 눈으로 많은 것을 보고 전달해드리는 왕눈의 리포터 김동아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만 해도 이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네. 기분 좋고 흥이 올라오는데요. 제가 와 있는 이곳은 순창 유초 마을에 있는 버들 학당입니다. 사실 요즘에 농촌은 굉장히 바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님들께서는요, 월요일 이 시간만 되면 꼭 여기에 모이신다고 합니다. 오. 과연 뭐 때문에 모이시는지 우리 강사 선생님과 얘기 한번 월요일마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같이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요즘에 농촌이 많이 바쁘잖아요. 그렇죠, 바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일을 제껴두고 이렇게 어머님들이 모이시는 이유가 뭘까요? 공부하고 싶어서. 우리 어머님들이 다 옛날에 힘드셨을 때 공부를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언니들은 다시 청춘 사진관 가서 사진을 찍으면 공부를 하고 싶으시대요. 그래갖고 매주 월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저희 그림책도 읽고, 네. 그리고 시도 읽고, 갖고 시 쓰는 거 공부하는 것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책 읽고 함께 옛날에 못 해봤던 연극처럼 상황극도 해보고, 오. 그림도 그려보고, 그리고 재밌는 즐거운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는 시화전도 하고요. 그래서 네. 말씀하세요. 제가 우리 멋있는 우리 엄마들의 책 읽어주는 할머니 유형을 한번 보여드릴까 하고 저희가 미리 잠깐 준비했어요. 오, 그래요? 기대돼요. 그러면은 준비한 거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작년에 저희가 발표회 때 했던 거거든요. 네. 한번 보실까요? 어떤 활동인 거죠? 지금 보여주실 거는? 지금은 저희가 책 읽은 거를 가지고 함께 그림 그리고 글해서 할머니들이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 누군가에게 자기가 맨날 책만 보다가 책을 읽어주는 거죠. 좋습니다. 책만 보시다가 이제 읽어주는 활동을 작년부터 배워왔다고 합니다. 솜씨가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부터 한 분 한 분씩 마이크를 건네드리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어머니 보드 같은 거 하나씩 들고 시작. 계세요. 똥자루 굴러간다. 와라 똥 임금자를 찾아라. 여봐라, 내가 시냇가에 똥자리 주인이랬다. 처녀를 부장군에게 명하노라. 오. 갑자기 흔들리더니 연기하신 것처럼 흔들리는 지금. 우렁찬 소리가 들렸더. 똥자루 굴러간다. 똥 벙벅이 된 적들이 달아났네. 똥줄 빠지게 달아나네. 잘해주셨는데 사실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이쁘게 나오고 싶으셨으면 어머니 힘차게 립스틱이 여기 읽어주셨습니다. 번져버렸어. 어떡한데야. 좀 작아지게 이렇게. 립스틱이 번져. 아, 창피하네요. 너무 이쁘게 나오고 싶어가지고. 자, 우리 한 분과 한번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이 책 읽기 활동 해보니까 어떠세요? 아주 재미가 있고 젊어진 것 같아요. 젊어진 것 같으세요? 예. 네, 언제부터 하셨어요, 이 활동들을? 이 활동은 작년에도 오고 올해도 또 하다가 졸라가고 또 와서 고마워 죽겠어요. 앞으로도 쭉 하고 싶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재밌게 하시고요. 네네. 저는 또 아까 다들 너무 잘해주셨지만
우리 어머님 예. 마지막 거 그 부분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아주 재밌고 안 오면 날짜가 돌아오면 아니, 아유, 아니, 마지막. 아니, 아까 어머니 해주신 부분, 아. 네, 이 부분 한 번만 더. 감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메소드 오늘 원로 연기네요. 배우도 못지않은 굉장한 연기력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네, 어머님, 예. 이 활동을 하기 전과 이거 하고 나고 후 비교해봤을 때 네. 요즘에 좀 어떻게 많이 바뀌셨어요? 아이고 멋이든지 깨치고 선생님들 보면 반가웠고 네. 아주 재밌고 좋아요. 아, 예, 날짜만 돌아오면 기다려지고. 근데 저는 그 생각이 이거를 읽고 나서 손주분들이나 뭐 손녀분들한테 읽어주면 좋을 것 그렇죠, 같은데 그런 그렇죠, 적도 그렇죠. 있으세요? 예, 예. 좋아하던가요? 예, 예. 아, 그래요? 예. 내가 한 번씩 애들이 올 때 읽어주면 할머니 이 말을 어디서 지었어? 선생님들이 가르쳐줘서 우리가 따라서 했어. 그런 게 말이 되더라. 그렇게 했어요. 아, 그래서 사이도 좀 더 좋아지셨겠어요? 예. 아, 좋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활동을 하면서 단순히 뭐 지식만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 손주분들과 관계도 너무 좋아진다고 그러네요,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책 읽기 활동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시들이 있는데 이 시들이 우리 어머님들께서 직접 창작하신 거라고 합니다. 자, 여기 그림도 보시면 그려져 제목이 있고요, 지금. 가실, 네, 가을이란 뜻이죠. 그 여기는 아들을 그리워하며라는 시가 있고요. 여기는 생각하면 마음 아픈 큰딸에게라는 작품이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또 집에 아들이다 보니까 이 가운데 있는 시에 조금 마음이 많이 갑니다.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그리워하며, 예. 자, 아들 그리워하며 서야실님. 엄마가 글을 몰라서 줄갓했는데 좋은 선생님 만나서 글을 한자 한자 배우니 정말 즐겁구나. 아들은 잘 가르쳐 높은 자리에 앉혀놓고 자랑하고 싶었단다. 항상 미안하구나. 엄마가 노력했는데 몸만 망가졌구나. 내 아들만 건강하면은 이 엄마는 행복하단다. 항상 너희들만 생각하는 엄마가 2016년 10월 10일 사랑한다. 아들아. 네. 라고 아들에 대한 그런 어머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서야실 어머님 어디 계세요? 왠지 막 아, 저는 어머니 제가 아들이다 잠시만 보니까 좀 일어나 제가 보실까요? 받은 편지 같기도 하고 예, 어머니 살짝 좀 울컥해요. 예. 자, 저도 아들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머님 같고 우리 네. 어머님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고 그런데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이 시를 지으셨나요? 그 전에 없이 살아가지고 애들을 못 가르쳤어요. 그래서 한이 돼서 아이고. 아들한테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아, 아들한테 실은, 쓰셨어요? 예. 예, 아드님이 조금 뭐 좋아하시던가요? 예. 엄마가 글을 몰랐다가 그렇게라도 써서 기분이 좋았어요. 아드님한테 직접 또 아들들이 보내주셨군요. 기분이 예. 좋았어요. 너무 좋았겠어요. 아, 아드님들이 좋아하셨어요? 예. 아, 그래요? 직접 드리기도 하셨어요? 이 시를 따로 적어서? 아니, 저 벽에다 딱 걸어놨었어요. 아, 그래요? 예. 아, 그럼 어머님도 마음에 좀 한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예. 그런 좀 한이 좀 풀리기도 하셨나요? 배우면서. 아직은 네. 풀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옛날에다 되면은 많이 즐겁고 계속해서 지금 좋아요. 풀어가고 계신 옛날에 비하면 거죠. 그러세요? 네. 야, 앞으로도 계속 이런 활동하시면 좀 더 한이 풀리고 좋아지지 않을까요? 아, 이제 나이가 먹어서 몸 말을 하나 듣으면은 잊어버려요. 그런지 노력해가지고 네. 이제 더 많이 배워야죠. 아니, 하나 들어서 잊어버리시면 그러면 2개, 3개, 4개 들으시면 되죠? 네, 그래야죠. 네, 알겠습니다. 맞는 말이네요. 그동안 잘하셔서 또 자, 시까지 어머니 그러면은 쓰셨으니까요. 우리 카메라 보시면서 아드님한테 한마디 할 수 있는 영상 제가 편지. 네. 이렇게 해드릴게요. 한마디 해주세요. 아들아, 엄마가 글을 몰랐는데 좋은 선생님 만나서 그리도 엄마 이름자라도 쓰고 너희들한테 이 시 한자라도 써서 엄마가 기분이 좋다. 너희들도 행복하고 엄마한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라. 네, 어머니. 박수 치기도 조금 조심스러울 정도로 우리 어머님의 마음이 좀 잘 드러난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님, 알겠고요. 앞으로도 우리 아드님하고 이런 거 계속 작품 공유하시면서 좋은 관계 유지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좋지 않습니까? 네, 이런 활동을 하면서 글을 배우면서 아드님에게 자신의 마음도 전하시고, 그리고 한도 풀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좋은데, 여기 보면, 시, 그리고 그림 그리기, 책 읽기가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또, 떡을 지금 빚고 계시는데,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떡을 만들고 계신데, 네. 이 떡을 만드는 것도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가요? 네, 저희 절기마다 이렇게 음식 만들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지금 봄이잖아요. 네. 봄에 나오는 거는
쑥이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역시 쑥이었군요. 그래서 이게 지금 쑥개떡 만드는 중입니다. 쑥개떡 네. 만드세요. 네, 어머니. 제가 한번. 크기와 모양은 조금 보니까 제각각이긴 하지만요. 맛있게 그림 생겼네요. 그리기, 그리고 시집기, 떡 만들기까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매주 월요일마다 여기에 모여서 활동을 하신 소감이 어떠세요?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하. 유천이 복 받았어요. 2006년도부터 해가지고 올해 얼마나 좋아갖고 올해 또 다시 이렇게 일으켰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데 선생님들이 하도 좋아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말을 잘 듣어요. 아, 그래요? 월요일날 저녁은 딱딱 시간 되면 와요. 아침부터 이 시간만 네. 기다리시겠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그냥 시도 배우고 이렇게 그림 그린 것도 잘 해주고 어떻게 선생님들이 착해갖고요. 잘해줘요.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어머님들끼리 관계도 좀 좋아지셨겠어요, 하면서. 예. 더 좋아졌어요. 양구 불악했는데 이렇게 합동으로 해가지고 한 마을이 돼가지고 이렇게 다 행복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오랫동안 건강하게 활동 재밌게 하시기를 바랄게요. 자, 네. 하고 계시고요. 네, 진짜 학교 사실 같아요. 저는 뭐 문화라고 하면 굉장히 거창하고 거대한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문화는 거대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유촌마을의 어머님들께서 그리고 선생님들이랑 함께 그림도 그리고 시도 지으면서 나름대로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 보니까요. 정말 이분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앞으로 저도요. 그리고 보시는 분들도 나름의 문화를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왕눈이 리포터 김동아였습니다. 네, 김동희부터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아까 아들에게 편지 쓰신 부분에서 약간 네. 정말 울컥했거든요. 우리 어머님이 조금은 이렇게 삐뚤빼뚤 이렇게 글씨 쓰신 것조차도 맞아요. 너무나 감동적이었고, 우리 어머님들 보니까 월요일마다 모이면서 활력이 좀 넘쳐지신 것 같아요. 네, 이제 곧 농사일로 더 바빠지시겠지만 이 버들 학당에서의 배움의 즐거움은 꼭 계속 지켜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문자 메시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문자 키워드는 5월 예찬입니다. 네, 5월이 좋은 이유를 여러분들 샵 199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들은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전해드릴 소식은 이 지역의 별미를 자랑할 때 임금님께 진상된 것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하죠. 네, 예. 지금 소개해드릴 이 생선이요. 바로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갔던 생선이라고 합니다. 봄철 별미로 꼽히는 웅어,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들녘의 보리가 익어가는 계절, 봄의 전령사로 불리는 주꾸미 도다리에 당당하게 명함내민 별미가 있었으니 봄바람 타고 금강어기에 찾아오는 누구냐 넌? 우와, 야야야야야야야, 아따 싱싱하네. 이 식감이 쫄깃쫄깃하면서 진짜 맛있어요. 고소함에 반하고 쫄깃함에 한 번 더 반한다는 매력 만점 봄 별미, 지금 만나보시죠. 들녘의 농부들이 바빠지면 금강변의 어부들 손길도 분주해집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장님. 야, 지금 제철에 귀한 생선을 잡으러 가신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 왔는데 예. 사실입니까? 예, 있습니다. 아, 옛날에 네. 황해가 징수였다는 고기가 있습니다. 저도 같이 동행을 해도 될까요? 예,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럼 저도 동행을 한번 할게요. 백제 의자왕과 고종 황제가 즐겨 먹었다는 진상품 찾아 금강을 달리다 보면 어느덧 저 멀리 미리 쳐둔 그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좀 당겨주실래요? 아, 네네네. 야야야, 그물 나옵니다. 그물 나옵니다. 자, 그물 나와요, 그물. 정체를 보이거라! 반짝이는 은빛의 고운 자태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나왔습니다. 우여, 이게 우여예요. 우여. 이게 모르는 사람이면 얼핏 보면 전어라고도. 아니, 절대 아니에요. 아니. 아, 이렇게 다르군요. 딱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생긴 게 딱 봤을 때, 아, 이건 웅어구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전어는 찌끄만고 우유는 길고 크고 황금색이 있어요. 30cm 안팎의 날씬한 몸매에 날렵해 보이는 게 바로 웅어. 선설에 의뢰하면 이게 임금왕자라 써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아니 근데 이렇게 얼핏 보니까요. 보세요, 아버님. 이렇게 얼핏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네. 임금왕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진짜 보인다 보여. 왕입니다요. 좋은 웅어를 선택하려면 어떤 거부터 봐야 됩니까, 그러면?
눈이요? 있잖아요, 눈이. 눈이 뻗덕뻗덕하잖아요. 그리고 뻣뻣이야 이게. 오래된 거는 부들부들해요. 지금 엄청 뻣뻣하거든요, 이게. 뻣뻣한 게 좋은 놈이야. 강과 바다를 오가며 산다는 웅어는 보리 이삭이 패는 요즘이 제철인데요. 웅어로 말씀드리면 옛말에 웅어가 양반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봄철 최고의 별미로 꼽힙니다. 봄철에 이 우여가 맛있는 이유는 뭘까요? 산란으로 심어 애들이 왔거든 여기까지. 초직이라 이게 우여가 이은이요. 아작아작 씹을수록 담백하고 고소하다는 웅어. 성격 급한 탓에 금방 죽어버려서 신선할 때 회로 먹어야 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진짜 맛있게 맛있죠? 배고픈 게. 군침 도네. 너무 맛있어. 부드럽고 우리는 밥이고 뭐시고 이게 훨씬 나서 먹네. 살도 되게 부드럽고 고소하고. 고소하고 약간 씹히는 맛도 그냥 그렇게 막 질기게 씹히지도 않고 되게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 식감이 쫄깃쫄깃하면서 진짜 맛있어. 우여를 회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있지요. 왜냐면 야채를 전부 다 넣고 이거를 무쳐요. 그리고 무쳐갖고 그냥 잡숴도 맛있지만 거기다가 또 밥도 비벼 먹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것만 잡수는 사람이 있어. 해무침은 소금 잠깐 절여서 구이어 먹고 이거 갖고 뭐 또여 먹냐면 초밥도 해 먹어요. 아, 초밥. 호떡 갖고 초밥. 진짜 맛있어. 입이 닳도록 칭찬하는 아주머니 말씀에 제대로 된 웅어 맛보기 위해 전문점을 찾았습니다. 재료는 야채와 웅어 단 2개. 요거가 좀 컸으니까 이렇게 포를 좀 떠야 돼요. 발라내는군요, 가시를. 네네. 그래야 좀 연해져. 얇게 썬 웅어와 미나리, 양파, 오이 넣고 양념장 버무려주면 새콤한 웅어 회무침 완성이요. 초장의 그 새콤한 냄새랑 이 참기름의 그 고소한 냄새. 야, 그리고 은은히 퍼져나오는 이 우어의 향. 이 우어는요, 초장이 네. 좀 색달라야 돼요. 초장 맛으로 우어의 비린 맛을 잡고. 초장을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는데 일반 초장과 어머니표 초장 뭐가 다를까요? 매실에기스, 파잎을 막 다져서 넣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감칠맛도 나고. 또 하나 웅어 본연의 맛을 느끼기 위해 가시를 발라내지 않고 통째로 썰어 먹기도 하는데요. 입맛 따라 골라 먹는 웅어 요리. 아웅 보기만 해도 입맛 돈다. 맛있게 먹는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그렇죠. 네,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그러면? 과메기를 김에 싸 드시잖아요. 과메기처럼요? 네, 그처럼 김에다 싸서 한번 드셔보세요. 뼈째 썰은 웅어와 고소한 김의 만남. 의외의 조합이 환상의 맛을 냅니다. 김의 그 고소함이 비린내나 이런 생선을 싹 감싸주네요. 네. 그래서 이 먹는 식감이나 이런 것들이 더 자연스럽고 부드럽고. 보기만 해도 입맛 자극하는 웅어회 무침도 한 입. 아우 침 나온다 침 나와. 아까 어머니가 말씀하신 이 초장 맛이 진짜 다르네요. 이런 회는 막 새콤해야 맛있잖아요. 이거는 너무 새콤하면은 고기의 신선함을 좀 떨어뜨린다고 그럴까? 웅어 맛보기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뜨끈한 밥에 웅어회 무침을 넣고 슥슥 비벼 먹는 건데요. 신세계가 따로 없습니다. 그냥 이 우어 자체가 이 무침에서 밥을 비벼버리니까 그냥 완전히 우어가 그냥 녹아서 넘어가 버려요. 그냥 입맛이 없을 때 딱 비벼서 한 숟갈 한 공기 뚝 따가면은 원기 무침도 될 것 같고. 예, 가을 전어는 뭐 며느리가 돌아온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우어는 바람난 서방님이 돌아온다. 세상에나만 살해라. 그만큼 이게 남자에 좋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스태미너의 끝이고 여자한테는 피부 미용이 아주 좋아요. 네, 좋다고 하니까 한 입 더. 네. 맛있어서 한 입, 건강을 위해서 한 입. 웅어 한 마리면 열 전화 안 부러운데요. 네가 바로 우리가 찾던 밥도둑. 짧은 봄, 여러분들 이거 금강에 오셔가지고요 몸에 좋은 우어 꼭 한번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어 짠! 짠! 자, 러브 우어샷.
봄바람과 함께 찾아온 금강의 귀한 손님 웅어. 담백하게 맛보고 상큼하게 즐기고 제철 맞아 통통하게 살오른 웅어와 함께 떠나가는 봄의 끝자락을 즐겨보세요. 이 웅어회가 슥슥 썰리는 소리하며 또 새콤한 이 새빨간 양념장에 이렇게 슥 비빈 회무침 보니까 침이 막 나오는데 이게 그 맛있다는 가을 전어와 비교를 할 정도니까 얼마나 맛이 괜찮을지 좋을지 궁금하네요. 우와, 궁금하네요. 네, 게다가 조선시대 임금님은요, 웅어의 맛에 반해서 관청까지 만들어서 특별히 관리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얼마나 맛있을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6월까지 뭐 잡히긴 하지만 지금 이때가 가장 맛있는 때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서두르셔야겠습니다. 웅어 맛보러 가시죠. 네. 네, 요즘 반려견 키우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전남 진도에는 진돗개 30마리와 함께 생활하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김신덕 씨의 진돗개의 사랑,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가자. 으쌰. 가자. 용맹스러움과 충직함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녀석들이 있습니다. 보배의 섬 진도가 품은 으뜸 가는 보물,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제53호. 진돗개는 오랜 세월 섬 사람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얼마나 이뻐요, 하는 짓들이. 그중 진돗개와의 특별한 인연을 계기로 이젠 진돗개 없이 못 산다는 김신덕 할머니의 특별한 진돗개 사랑 이야기 지금 함께 하시죠. 진도에서 우리를 가장 먼저 반겨주는 건 진돗개입니다. 이렇게 한 지역을 대표하기까지 그 조건이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네, 이제 진돗개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듯이 매우 영특한 개입니다. 그리고 멀리서도 집을 찾아오는 귀소성을 지니고 있고 또 매우 청결하기 때문에 반려견으로서 좋은 품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진돗개 이야기가 잘 알려진 건 돌아온 백구 이야기입니다. 대전으로 팔려갔던 백구가 700리길을 달려와 다시 박할머니 품에 안긴 감동적인 이야기. 사람들은 백구의 지극한 충정에 감동해 묘비까지 만들어줬죠. 짱구, 경미야. 진돗개의 충정과 영특함에 진도 사람이라면 한 집 걸러 한 집, 진돗개 2마리쯤 키우는 건 신기한 일도 아닌데요. 하지만 여기 진돗개와 특별한 인연을 맺은 이가 있습니다. 진돗개는 지금에 와서는 제 전부 동반자. 남편이에요, 남편. 아이들이자 남편. 제 전부예요. 6년 전 우연찮게 동생이 키워온 진돗개 4마리를 맡게 된 김신덕 씨. 그때의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예, 내가 이 애들하고 이렇게 즐거운 삶을 사는 것이 참 감사하고 고마워요. 김신덕 씨의 하루는 진돗개에서 시작해 진돗개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내 밥은 거르더라도 진돗개들의 밥은 한 번도 미뤄본 적이 없습니다. 이 녀석들 배꼽시계는 어찌나 정확한지 사료 냄새에 밥 달라 아우성인데요. 30마리 정도. 30마리요? 예, 예. 30여 마리 대식구의 밥을 챙겨주는 일이 보통이 아닙니다. 거의 급식소에서 배식을 하는 수준. 오, 경진 아줌씨. 자. 이 많은 진돗개들 가운데 꼭 한 번은 더 눈길이 간다는 녀석입니다. 우리 집에서 제일 나이가 많이 먹은 아이예요. 그래서 이의 자손들이 다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대식구에 귀여운 막둥이들이 태어난 건데요. 요즘 이 녀석들 덕분에 김신덕 씨 얼굴에도 웃음꽃이 가득입니다. 이 2마리를 낳았어요. 암강아지. 얘들이 4월 1일 날 태어났어요. 사실 식구가 늘어난 건 이런 경사가 겹치면서였습니다. 얘가 이제 3월 1일 날 태어났으니까 한 달하고 19일 되면 이렇게 크는 거예요. 하나하나 사랑을 듬뿍 담은 사료 배식이 끝나면 집으로 향하는데요. 그런데 이곳에서도 그녀를 가장 먼저 반기는 건 역시나 진돗개 경미입니다. 그 밥 다 먹었나 봐요. 아까 그 밥.
배가 너무 불러서 큰일 났네. 동생이 먼저 하늘나라로 간 뒤 혼자 남은 그녀에게 남긴 선물은 김신덕 씨의 가장 소중한 가족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섭지 않냐고 너무 친구들도 보면은 그러고 주위에서 또 산속에 이러고 있으니까 무섭지 않냐고 그러는데 진짜 그런 부분을 못 느끼고 살아요. 그리고 제가 나갈 때는 한두 아이를 풀어놓고 나가잖아요. 집안에 걸려있는 가족 사진 역시 그 주인공은 진돗개입니다. 저 위에 아이가 참 단아하니 예쁜 아이였어요. 이름은 태세고 친명이의 할머니죠. 이 아이가 이의 첫 번째 딸입니다. 경진이라고. 경진이요? 경진이가 친명이의 엄마죠. 할머니 진돗개부터 엄마 진돗개, 지금의 진명이까지 3대가 김신덕 씨의 곁을 지켜온 건데요. 그러나 이런 모습 진도 사람들에게는 낯설지 않은 풍경입니다. 청결성, 충성심, 기가번성 이렇게 나가는 집다로 하는 거. 저는 이 부분이 이 진도들이 특별하더라고요. 참 이렇게 자연스럽잖아요, 이 아이들은. 우리 진도에 참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우리 진돗개들은 그야말로 자연과 어울리고 우리 이렇게 나이 먹은 우리 노인들과도 어울리고. 진돗개들 중에는 특별한 재주를 지닌 녀석들도 있습니다. 함께 지내온 세월이 길다 보니 재미로 가르친 재주가 이젠 뽐내도 될 만큼 늘었습니다. 함께 놀아주고 사랑으로 안아주면서 재주를 하나씩 익히다 보면 어느새 만능 재주꾼입니다. 아이 잘했어. 놔. 안 돼. 옳지. 척하면 척하고 알아듣는 진돗개의 영특한 본능이 있어 가능한 일입니다. 앉아. 이러니 명견이라는 수식어가 괜히 붙는 게 아니겠죠? 옳지. 진돗개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김신덕 씨는 또 다른 도전을 시작했다는데요. 우리가 진돗개 공연단인데요, 단원들인데요. 홍보를 위해서 우리 진돗개를 알리기 위해서는 좀 우리가 진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좀 활동을 하자 해서 한 겁니다. 진돗개의 우수성을 알리고 싶은 마음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여기에 김신덕 씨도 한몫 더 하고 있죠. 진도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그 혈통과 야성을 순수하게 유지해온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53호 진돗개는 진도 사람들에게 조금 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진도 사람들 곁에서 늘 함께 해온 진돗개. 진도의 자부심을 높여주는 것도 진도 사람들의 웃음을 담당하는 것도 모두 이 녀석들입니다. 오후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산책에 나선 김신덕 씨. 역시나 그녀 곁엔 진돗개들이 함께합니다. 진돗개랑 이렇게 같이 사는데 거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진돗개를 사랑하는 것이 아마 전국에서는 최고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식처럼 이렇게 너무도 이렇게 잘 돌보고 서로 그 의지하고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늘 가족처럼 서로 의지하며 지내다 보면 녀석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단번에 압니다. 그러니까요. 얼마 좋아요. 우리 진도들은 더보다는 이 자연 속에서 사는 거가 이것 보세요. 몸에 풀씨를 붙어가지고 다 털었어. 열심히 달리다가도 김신덕 씨와 멀어지면 그녀를 기다리는 진돗개. 늘 충직하게 김신덕 씨의 곁을 지키는 거죠. 진명이 운동장에서 한번 놀아볼까? 진명이요. 숫자 지절도 굉장히 잘해요. 숫자? 예. 한번 보실래요? 아홉. 진명이가 떨리나 봅니다. 아홉. 옳지. 지수란 대로 지어요. 몇 개 원하시면 말씀해 보세요. 15.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아줌마 하지마. 이러니 사랑을 안 할 수가 없겠죠. 날려. 이 진돗개 함께 하게 된 이 행운만 제가 생각했지. 진돗개 없이 사는 앞으로 삶은 생각을 못 해봤고 제가 이 애들을 돌볼 수 있을 때까지. 보배의 섬 진도에는 섬 사람들의 오랜 사랑을 받아온 녀석들이 있습니다. 달라고 뗐어? 뭘 먹었어? 특별한 성정으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진도 사람들 곁을 한결같이 지켜온 우리나라 명견 중의 명견, 진돗개. 김신덕 씨는 말합니다. 진돗개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닌 가장 든든한 친구이자 가족이라고 말입니다. 우리 엄마도 앉아. 우리 그 김신덕 씨가 아까 뭐 동반자다, 나에게는 남편이자 아이 같은 존재다라고 했는데 함께 이렇게 공연 연습하고 훈련하는 모습 보니까 그런 교감하는 모습, 호흡하는 모습이 잘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진돗개의 밥부터 모든 걸 직접 챙겨주시던데 얼마나 진돗개를 사랑하는지 정말 와닿더라고요. 네, 이렇게 호흡이 좋은 진돗개들과의 사이니까 공연 이제 구성을 잘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이 진돗개의 어떤 영특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공연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포항 구룡포의 맛집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연산 전복으로 끓인 죽부터 시원한 회국수까지 지금 바로 맛보러 가보시죠. 지역민들에게 사랑받는 진짜 맛집만을 소개하기 위해 시작됐다. 지역의 맛과 정, 사람과 이야기가 한데 어우러지는 시간, 로컬 식객 단골 맛집. 지역의 특색은 진하게 묻어나고 가성비는 짱짱하며 식객들의 정겨운 추억 이야기까지 더해진 진짜 동네 맛집 찾아 지금 출발합니다. 로컬 식객의 맛집 목록에서 알짜배기만 건져 올리는 그녀 박수님. 오늘은 구룡포에 떴다. 이 바다를 보니까요 풍성해지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저기에는 먹을 것들이 풍성하게 많으니까요. 자, 이 구룡포에는 어떤 맛집이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구룡포에 나만 알고 있는 이 맛집을 속속들이 알려드릴 로컬 식객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모셔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룡포의 정취가 좋아 구룡포에 정착한 시인. 바닷가 사람들의 삶을 생생한 언어로 그려내는 구룡포 시인. 구룡포와 구룡포 어민들의 삶을 살아가는 만큼 이곳의 색채를 진하게 담은 맛집들을 즐겨 찾는다는 권선희 시인과 함께합니다. 이야, 오늘은요 로컬 식객이 시인입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자, 우리 글을 쓰시는 이 시인께서는 과연 맛집의 기준을 어떻게 잡으실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가장 좋은 재료, 싱싱한 재료고요. 시를 쓸 때도 역시 재료가 좋아, 소재줘야 돼. 네. 그렇죠. 그 다음에는 장소예요. 시를 쓰려면 영감이 올라면 조용해야 돼요. 그렇죠. 좀 편안하고 누구와 같이 먹는가. 그 식당에 또 이제 주인의 어떤 그 인심도 좀 필요하죠. 네, 저에겐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은요 구룡포를 사랑하는 우리 시인을 로컬 식객으로 모시고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죠? 자, 그럼 우리 아름다운 시를 읊으면서 한번 떠나가 볼까요? 구룡포는 아름다워라. 어쩐지 바다 내음 가득한 음식들이 기다릴 것 같은 행복한 기분. 첫 번째로 찾아온 맛집은 큼직한 구룡포 전복들만 사용하는 전복죽 식당. 오늘 이 첫 집은요, 이 아침에 좀 뭔가 좀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전복죽. 네. 너무 탁월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쵸? 네. 거기다 바다까지 보이니까, 와, 이 아침이 뭔가 벌써 후끈 막 건강해지는 느낌이 드는데, 오늘 전복죽을 이렇게 소개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가장 큰 이유는 전복 요리 중에 제일 싸니까. 네, 빙고. 네. 전복은 먹고 싶은데, 네. 제일 싸. 이 집을 그럼 소개하신 이유는요? 제가 이 마을에 들어와서 가장 오랫동안 다닌 전복죽집이에요. 몇 년? 17년 1개월 된 것 같아요. 와. 네. 그때 사장님이 아드님한테 물려줘서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 대를 이어서. 네네.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그저 구룡포 해녀들이 잡아온 싱싱한 전복을 큼직하게 듬뿍 썰어 넣고요. 믿을 수 있는 참기름을 사용하는 것. 좋은 재료라는 기본에 충실한 것이 바로 이 집 중맛의 비법입니다. 오, 지금요 전복죽이 나왔는데 와. 빛깔이 다르죠? 오, 아니 약간 이게 내장이 다 들어간 거죠? 그럼요. 한번 저어봐 주세요. 이 안에 전복이 많이 숨어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이거 오, 이야, 전복 크기가 우와. 네. 야, 내장도 그대로 있는 것 같고 그뿐만 아니라요. 아니 무슨 전복죽을 먹는데 무슨 반찬이 전 저거 하나 먹어도 배부를 것 같고 세상에 맞아요. 이거 동해보인. 홍합까지. 이야, 그리고 도토리 목에다가 야, 요거 까먹는 재미. 월남고동. 월남고동. 네네. 아까부터 계속 이걸 탐내고 좋아합니다. 계시고. 오징어 무침. 무침에까지 네. 사이드 메뉴가 일단은 더 좋은 것 같아. 그 전복이 과연 이것 때문에 맛이 죽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이거 뭐 어디도 비할 데가 없어요. 주인공이죠? 네, 그럼요. 아, 그럼 한번 먹어볼까요? 네. 그렇죠. 네, 빨리 먹어봐야 됩니다. 바다의 싱싱함을 느끼며 한 입, 구수하고 진한 맛을 느끼며 또 한 입. 17년간 대를 이어온 전복죽이 속을 든든하게 채우는데요. 함께 나온 밑반찬들도 정성 가득. 메인 요리에 뒤처지지 않습니다. 저도 제 몸 아플 때 전복죽을 죽 중에 최고로 좋아하거든요. 근데 뭐라고 할까, 전복이 일단 크니까 식감이 씹히는 거 있잖아요. 죽은 왜 밍밍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회가 전복 이만해요. 참기름 냄새가 굉장히 깊이 나네요. 참기름도 그 직접 짠 거 이런 거 쓰시거든요. 아, 그렇죠. 이게 입안에서 계속 돌아요. 참기름 냄새가. 가격이 얼마인지가 이제 궁금한 거죠. 이게 많으니까 왠지 비쌀 것 같잖아요. 가격은 15,000원이에요. 오. 15,000원인데 그렇게 싸다고 생각 안 드실 수도 있죠. 뭐 일반적으로 죽집에 파는 게 한 8,000원 뭐 이 정도씩 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연산이잖아요. 그렇죠. 자연산. 일단 자연산. 그리고 일단은 형태를 볼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또 보세요, 여러분. 이 파전만 해도 보세요. 다른 데 가면은요, 요 정도 한 5,000원 해요. 오징어 무침? 요 정도 양이면은 한 3,000원 하겠다. 도토리묵? 가보세요. 이것도 5,000원 해요. 이렇게 치면 벌써 여기 사이드 메뉴만 해도 한 2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정말 이 평점을요, 야, 좀 마음에서 우러나서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평점은요, 5점 만점입니다. 하나하나가 정말 너무 맛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시켜놓고 이게 충분히 될 만큼 야, 너무너무 맛있고 푸짐하네요. 다음에 또 한번 합시다. 예. 구룡포의 자연산 전복죽 평점 5점 획득. 구룡포 로컬 식객 권선희 시인 두 번째로 안내한 곳은 바닷가가 아닙니다. 푸른 바다 대신 마당 가득 장독대가 반기는 이곳은 도대체 어떤 맛깔난 음식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니 이게 말이죠. 물소리가 이렇게 힐링이 될 줄 몰랐어요. 좋죠. 물소리에다가 들어오는 입구에 장독대가 쫙 펼쳐져 있는데 아니 오늘 맛집이 아니라 무슨 뭐 보기 좋은 집 뭐 이런 집이에요. 풍경도 좋은데 네. 실제로 저 풍경보다 더 좋은 게 이 집 맛이에요. 아 그래요? 네. 된장, 고추장, 간장, 빡빡장, 시금장, 모든 장을 직접 여기서 담궈서 저 놔둔 거거든요. 그걸로 이제 요리를 하시는 거구나. 그럼요. 여기 있는 모든 요리는 바로 안주인하고 바깥 주인이 실제로 만든 그 장이 바로 바탕이 되는 그런 요리예요. 자 이제 이 멋진 이 무릉도원 같은 곳에서 어떤 음식 우리가 먹게 될지 메뉴는 추어탕 되겠습니다. 추어탕. 오늘 완전 뭐 제대로 뭐 힐링 보양하는 것 같습니다. 딱 봐도 활력 넘치는 이 싱싱한 미꾸라지는 전남 순천에서 직접 공수해 오고요. 미꾸라지와 우거지를 듬뿍 거기에 구룡포 해풍 맞으며 숙성된 된장을 넣고 바글바글 끓여주면 몸속 가득 세기운을 채워주는 뜨끈한 보양식 추어탕이 완성됩니다. 자 드디어 무릉도원에서 함께 해보는 추어탕. 네. 자 이제 한번 근데 말이죠 이 추어탕이 보니까 이걸 시래기라고 합니까? 네, 맞습니다. 야, 진짜 너무 깨끗하게 그렇죠. 잘 다듬은 것 같아요. 굉장히 부드럽고 깨끗해요. 그렇죠. 자, 요게
된장. 요 빡빡장. 빡빡장. 네, 제가 좋아하는 빡빡장. 아, 요 깻잎에다 이렇게 빡빡장을 싸서 네네, 요거는 부지깽이. 울릉도산 부지깽이라는데요. 네. 요거는 햇나물 맞고. 그리고 요거 추어탕이 중요한 거. 이게 빠지면 추어탕이라고 할 수 없는데요. 추어탕이 추어. 네. 맞아요, 추워. 네. 이거 젠피? 네. 제가 이 경상도 지역에 와서 만난 가장 멋진 향신료라고 할까요? 아, 네. 제피. 네. 자, 일단은 이제 맛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맛을 보려면 이 추어탕에는 이 갖가지 양념을 믹스해야 돼, 믹스. 맞잖아요? 네, 맞아요. 이거 다 섞어줘야 되잖아요. 네. 자, 우리가 요리를 해야 됩니다. 다진 마늘, 다진 고추, 제피가루까지 취향껏 넣어주세요. 한층 더 풍성해진 추어탕의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우거지에 정성으로 담근 재래식 된장과 구수한 미꾸라지의 환상조화. 어떤가요? 우리가 상상하는 바로 그 맛인가요? 조미료 맛은 전혀 안 느껴지고요. 그냥 그 장으로 약간 간을 한 느낌? 네. 예, 그러니까 장으로 간을 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뭔가 좀 지저분한 맛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깔끔해요. 저는 이 음식이 네. 지역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사람들이 구룡포 하면 바다 쪽으로만 생각하지만 3분의 1 정도는 완전한 농촌의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바다라고 생각 안 들어요. 네. 이게 추어탕이라고 하면 왠지 여기 구룡포에서는 못 만날 것 같았는데 이게 가격이 중요하거든요. 가격은 추어탕이 7,000원입니다. 와, 7,000원. 이제는 제가 점수를 드려야 됩니다. 과연 오늘의 평점은 얼마일지 저는 4.8을 드리겠습니다. 저로서 개인적으로는 이 그 추어탕이 빡빡한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데 약간 좀 이렇게 맑은 느낌이 들었어요. 네. 물론 이제 개인 차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맑은 것도 좋아하고 빡빡한 것도 좋겠지만 저는 이제 좀 많이 이 미꾸라지가 들어가서 뻑뻑한 게 좋은데 하지만 맛은 좋습니다. 이게 개인 차니까 참고하시고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이 무릉도원의 추어탕집. 아우, 정말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구룡포읍 눌테리의 구수한 추어탕은요, 평점 4.8점. 권선희 시인과 세 번째로 찾은 맛집은 호미곤면 대동베리 바닷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경치에 먼저 반하게 되는 이곳에는 어떤 음식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야, 여기는 말이죠. 일단 맛집이지만 오는 길이 환상의 드라이브 코스. 너무 멋있는 이 풍경에 반했습니다. 지역성 많죠. 이 마을만의 특색이 하나 있어요. 뭐요? 모감주 나무라고 아세요? 처음 들어봤어요. 그 모감주 나무가 지금 꽃이 피지 않아 그렇지 쫙 둘러 있거든요. 그게 피어서 바람에 질 때 되면 거의 뭐 황금비가 내린다 할까? 시 나왔어요. 황금비가 내려래. 자, 그렇다면 오늘의 메뉴는 먼저 회국수예요. 회국수. 회국수요? 네. 아, 회 비빔밥도 아니고 회 뭐 초밥도 아니고 국수. 네. 아, 그래요. 왠지 또 이 국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회국수 구미가 좀 당기실 것 같은데 자, 어떤 맛일지는 또 기다렸다가 또 맛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로컬 식객 추천 세 번째 메뉴는 바로 매콤달콤 회국수. 오직 자연산 회만 취급하는 것이 이 집의 자랑인데요. 요즘 같은 봄철에는 도다리가 주를 이루고요. 국수와 회를 따로 내어서 비벼 먹는 것도 이 집의 특징입니다. 자, 드디어 회국수가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요, 좀 이상한 게 보통 보면은 뭐 회 덮밥도 그렇고 회가 여기에 같이 나오는데 그렇죠. 여기 이렇게 좀 따로 나왔어요. 먼저 요 회를 초장으로 간을 해요. 간을 한 다음에 여기다 올려서 다시 한 번 또 간을 해서 비비는 거예요. 이렇게 넣고. 오,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뭐죠? 먼저 이렇게 회를 묻히는 게? 이게 자연산 도다리 종류거든요. 네. 오늘은 뭐 이시가리도 넣었다는데 이거 간을 배게 하는 것 같아요. 아, 요걸 이제 여기다 올려요. 아, 이게 이제 간을 적당히 해서 이제 폼이 나죠. 자, 즉석이네요, 즉석. 여기다가 다시 조금 더 넣고. 좀 더 그쵸, 국수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비벼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간이 밴 횟거리들하고 국수하고 완전히 그냥 환상적인 조합이 되는 거죠. 회만 따로 초벌 양념을 해준 뒤에 국수 위에 올려 한 번 더 양념장을 넣고 골고루 비벼주면 별다른 부재료 없이도 풍성한 맛을 자아내는 자연산 회국수를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와,
아우 매콤 달싹한 게 제 입에는 딱 맞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도 맛있게 먹었어요. 야, 근데 있잖아요.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를 먼저 이렇게 무치고 나서 넣어서 그런지 회의 맛이 따로 느껴져요. 그렇죠. 그게 아마 회를 먼저 간을 해라. 이거의 그 비법이 아닐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여기 회가 주로 무슨 회로 쓰니? 오늘은 특별히 이시가리가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평소에는 도다리 종류들을 많이 쓰는데 바로 이 주인한테 배가 있어요. 직접 배로 나가서 잡은 그날의 잡어들을 써요. 네. 배가 있어서 직접 잡아온다라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이 회는 맛을 평가할 이유가 없어요. 맞아요. 가격도 평가하시면 안 돼요. 가격은 물어봐야 돼, 그래도. 가격은요? 가격은 15,000원이에요. 15,000원. 보통 포항에 오시면은 물회 정도 이런 것도 보통 15,000원 정도, 한 2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심 속에 그 정도의 가격에 비하면 15,000원이면 저는 착한 가격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평점을 좀 드린다면 경치도 정말 너무 좋았고.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것도만 너무 좋았고. 네, 저는요. 5점 드리겠습니다. 매콤 달콤 싱싱한 자연산 회국수 평점 5점. 투박한 듯하지만 기본에 충실하고 자연의 맛 그대로를 최대한 살려내는 바닷가 특유의 솜씨. 올봄 구룡포를 제대로 느껴보고 싶다면 로컬 식객의 추천 맛집을 놓치지 마세요. 전복죽부터 이 회 국수까지 뭐 하루 삼시 세끼를 풀 코스로 대접을 받으신 것 같은데 중간에 나왔던 추어탕 사실은 우리 지역의 남원이 추어탕 또 자랑하는데 맞아요. 구룡포의 추어탕 또 직접 담근 장으로 하신다니까 어떤 맛이 참 궁금하네요. 네, 저는 별점 5점을 받은 회국수를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요. 오늘같이 더운 날 얼음 한 3개 정도 더 넣어서 먹으면 시원한 게 아주 딱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도 맛있겠지만 또 7월이면 예쁜 노란 이 모강주 꽃이 활짝 핀다고 하니까 눈도 즐겁고 입도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룡포 한번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맛있는 소식 잘 봤습니다. 네. 네, 생방송 뷰 오늘 문자 키워드 5월 예찬 보내주신 문자들 소개해드릴게요. 네,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474님 문자입니다. 어버이날이 있어서 어버이날 덕분에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어서 5월이 좋아요. 어머니 아버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라고 하시면서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할머니 76번째 생신 축하드려요 라고 케이크에 이렇게 써있네요. 네, 정말 5월 예찬이라고 하면 가족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어린이날, 어버이날 정말 가족 얘기는 절대 못 빼놓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진짜 이분 말씀대로 7474님 말씀대로 5월이 되면 이 어버이날이 있고 뭔가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평소에 좀 잊고 있다가도 한 번쯤 더 생각하게 되고 한 번쯤 더 연락드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5월이면 가족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좋은 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7748님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5월이 좋은 이유는 바로 제 생일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새 직장에 출근한답니다. 오, 문자 주셨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생일도 그렇죠. 축하드리고요. 입사도 축하드립니다. 네, 새로운 직장, 그러니까 그 전에 다른 직장에 계셨다가 뭔가 이제 어떤 이유로 새 직장을 이제 다니신다는 건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새로운 환경에 이제 적응하기가 또 쉽지는 않겠지만, 밝은 이 느낌, 이 그대로, 이 생일, 이 기운을 몰아서 잘 적응하시고 좋은 또 분들 많이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미소가 얼굴에 계속 있을 그런 한 달일 것 같습니다. 네, 행복한 5월이 되겠네요, 이분에게는 정말. 네, 정말요. 6403님 문자입니다. 5월엔 밤에 돗자리 펴놓고 치킨을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아주 간단 명료한 문자인데 저도 정말 좋습니다. 5월이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아주 돗자리 펴기엔 아주 딱 좋은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사실 낮에는 좀 덥긴 한데 저녁 때 되면 이렇게 선선한 바람도 맞아요. 불어오면서
원래 뭐 서울, 이 경기도 이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뭐 한강에 치매 이렇게 많이들 네.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도 예쁜 이 천들도 많이 있고요. 공간들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가족들, 뭐 친구들과 함께 돗자리 펴놓고 치킨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또 날씨도 날씨지만 꽃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또 밤에 보면 더 예쁠 거니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녁 시간 이 선선한 바람 맞으면서 이렇게 산책도 가볍게 한번 하시고 또 운동하고 났으니까 또 너무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만 맞아요. 적당히 드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문자는요. 4234님 문자입니다. 5월은 날씨가 따뜻해서 여행 가기 너무 좋은 달이에요. 친구 또 가족들과 여행 갈 생각에 벌써 기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4234님 너무 기쁘다고 하셨는데 어디 가는지는 안 밝혀주셨어요. 네, 그래서 왠지 더 궁금하고 더 부럽습니다. 네. 뭐 날씨가 좋다 보니까 어딜 가든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다른 분들 이제 뭐 가족들 또 친구들과 함께 가니까 더욱더 좋을 것 같고 부럽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황금 연휴라고 하는데 어디 못 가고 이제 저희처럼 일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네. 참 부럽네요. 예. 네, 저희를 대신해서 많이 놀다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날씨도 좋으니까 가셔서 사진도 많이 인증 사진도 많이 남기셔가지고요. 네. 생방송 뒤에 또 보내주시면 네. 저희가 또 선물도 보내드리니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5131님 문자입니다. 5월은 휴일이 많아서 너무 좋아요. 저는 오늘부터 7일까지 쉰답니다. 하지만 남편은 직업 특성상 연휴가 따로 없네요. 참고로 저희 신혼이랍니다.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같이 연휴를 못 즐긴다는 건 너무 아쉽지만요. 집에서 쉬실 때 에너지 보충하셨다가 퇴근한 남편에게 그 에너지 그대로 전달해주면 또 남편도 연휴를 보낸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 연휴 같은 것도 굉장히 상대적이더라고요. 상대적인 네. 박탈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너무 집에서 나 좋은 시간 보냈다, 편하게 놀았다라는 티를 내지 않도록 이렇게 오셨을 때 뭐 청소도 했고 집안일 열심히 했다는 네. 모습을 보여주시면 어떨까 가끔 싶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하나씩 보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네, 여러분들 문자 잘 받아봤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전원주택 생활 꿈꾸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나만의 전원주택을 짓고 건강도 회복하고 또 가족들과 즐거운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전원주택의 모든 것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전원주택 생활을 꿈꾸는 사람들. 그래서일까요? 도심 속의 전원주택들이 하나 둘 늘어나고 있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맞춤형 우리 집. 전원주택 이야기 소개합니다. 봄비가 내린 아침. 첫 번째 전원주택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금산군 추구면입니다. 3대가 함께 살고 있는 2층 집인데요. 446제곱미터의 대지에 3.3제곱미터당 450만 원의 건축 비용이 들었습니다. 계속 도시에 사시다가 이게 시골에 5년 들어오셔서 됐어요. 대전에서만 사시는데 살고 살았어. 여기 들어와서 사시는데 뭐 어떤 점이 좀 좋으세요? 한 20년 동안 고생하던 비염이 없어졌고, 그러고 우리 손자들이 아토피가 엄청 심했어요. 근데 우리 손자들은 한 1년 넘어 2년 가까이 되니까 아토피가 싹 없어졌더라고. 스스로 없어졌어요. 그러면 처음에 시작을 여기로 들어가자고 하신 게 어머니세요? 아드님이세요? 아들. 왜예요? 도시 생활은 좀 편하잖아요. 네. 그쵸? 딱 잡혀져 있고 왔고 가는데 좀 그런 게 좀 실증이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좀 전원 생활을 해보십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 이제 터만 찾아다니는 데만 한 3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선 먼저 토지를 선정하고 설계를 의뢰해야 합니다. 허가부터 완공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사전 계획을 잘 세워야겠죠. 건축 구조에 따라 비용도 천차만별. 비교해서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전원주택은 내진 설계가 포함된 스틸하우스입니다. 이제 온돌문화 특성상 이제 아래 이제 항공 기초를 하고 보일러를 놓잖아요. 그래서 그걸 놓다 보면 이제 그 자재가 직접 그 기초랑 접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틸하우스가 제일 오래 튼튼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주택으로 판단이 되어져서 이제 스틸하우스로 집을 짓게 된 거죠. 스틸하우스는 목조주택에 비해 자재 낭비가 적고 전기나 배관 등의 설치가 쉽습니다. 또 단열이 우수한 것이 큰 장점입니다. 반면 벽돌이나 콘크리트 하우스에 비해 공사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듭니다. 스틸이라면 말 그대로 이제 철이죠. 네. 예, 우리가 제일 흔하게 많이 볼 수 있는 철인데 시중에서 보는 철하고는 이제 많이 틀리죠. 이제 이건 냉연강으로서 이제 스틸하우스를 전용으로 해서 나온 철이기 때문에 일반 시중에서 흔하게 보는 철하고는 틀리다고 생각하면 되죠. 강도가 높고 내구성도 좋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 자체가 녹도 부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100년 이상을 견디는 주택이 되는 거죠. 설계부터 시공까지 직접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에 맞춰 공간을 배치할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맞춤형 설계 덕분에 버리는 공간 없이 위층과 아래층을 효율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집의 가장 큰 걱정은 경제적으로 이 난방비나 좀 있으면 이제 더워지잖아요. 아, 그렇죠. 에어컨 냉방비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냥 저희는 여름에도? 여름에 선풍기 틀어놓고 살아요. 산바람이 이렇게 시원하게 네, 그러니까 워낙 단열 자체가 잘 된 집이기 때문에 단열 잘 됐다는 게 뭐냐면 더위 막아주고 추위 막아주는 게 우선 그거거든요. 그쵸. 기본적인 네.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문 열어놓고 그냥 선풍기 틀어놓고 살고 하고 이제 한 3, 4시 되면은 이제 그늘 들어오잖아요. 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시원해져요. 그렇게 하고 막 이렇게 도시임지처럼 이렇게 끈끈한 게 덜하죠. 이쪽은. 전원주택 토지를 구입할 때는 대지가 남향인지 차량이 진입하기 좋은지 바로 건축이 가능한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이렇게 봄비가 오는 날에도 바비큐 파티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네요. 그냥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즐기고 웃고 운치 있게. 운치가 좋잖아요. 이렇게. 멋있어요. 예. 이렇게 하면서 가족들 행복도 좀 다지고 그러면서 이게 진정한 행복인 것 같습니다. 진짜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여러분도 놀러 오세요. 제 집은 아니에요. 요즘은 도심 속에서도 전원주택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대전 도심 외곽에 위치한 이 단독주택은 271.8제곱미터의 대지에 철근 콘크리트 하우스입니다. 3.3제곱미터당 600만 원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부부와 새아이가 사는 단란한 가정이죠. 도심 안에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나오게 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맨날 뛰지 마. 걸어. 맨날 아이들은 즐겁게 뛰어놀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그쵸. 엄마로서 매일 그런 얘기만 하고 그걸로 스트레스 받고 아이들 혼내기도 하고 그런 게 너무 답답한 거죠. 이 집은 건축 설계 당시부터 에너지 절약형 주택인 패시브 하우스로 지었습니다. 열 손실을 최소화함으로써 열 효율을 극대화시킨 거죠. 단열을 극대화하기 위해 삼중창과 벽을 두껍게 지었고요. 효율적인 공기 순환을 위해서 공조 시스템도 마련했습니다. 단열재를 크게 하고 기밀 공사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그 공조기를 돌려줘야 돼요. 공기가 이제 안 통하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 천장이나 이런 데 보시면 되면은 이제 외부 신선 공기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 내부에 그 더러워진 공기가 밖으로 나가는 그런 공조 시스템을 갖추게 되죠. 넓은 마당 옆에 봄 햇살이 잘 드는 큰 창이 있어 탁 트인 느낌이 듭니다. 맨 위층에 자리한 다락은 아이들을 위한 자유로운 놀이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엄청 넓다. 이게 다락의 수준이 아니라 무슨 펜션도 이렇게 큰 펜션이 없어요. 하나, 둘, 셋. 한 20명 정도는 그냥 누워서 자도 진짜 놀이터다 여기. 여기서 놀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겠는데 여기 안에 또 특별한 공간이 있다면서요? 네. 어디? 또 있어? 또 창문이요. 창문? 엄마 이거 열려요? 네, 이렇게 열려요. 오 위로 열리는구나. 오 뻥 뚫렸어. 어머. 별이 쏟아질 것 같은 밤하늘.
이 작은 창이 다락방의 운치를 더해줍니다. 아이들의 꿈도 한층 더 자라겠죠? 이 집이 그야말로 절약형 집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보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보통 아파트 한 46, 50평 정도에서 한겨울 1, 2월 달에는 도시가스비가 한 30만 원 이상 나오거든요. 저희 집 30만 원 예, 그러던데? 근데 저희 집은 최고 많이 나올 때가 한 15만 원. 네. 그다음에 안 나올 때는 한 8만 원. 근데 보통 한 4, 5개월 난방을 하죠. 그죠? 네. 냉방비가 더 걱정이에요, 사실. 냉방은 이제 저희가 패시브하우스라긴 하는데 그 위층에 태양광을 달았어요. 이제 액티브적인 요소를 이제 끌어들인 거죠. 그래서 그냥 낮이나 이렇게 좀 덥고 할 때 에어컨 틀고 해도 한 달 전기를 한 10,000원 정도 나와요. 어머. 예. 전원주택의 유지비가 더 많이 든다는 생각은 이제 편견이 아닐까요? 가족들의 동선과 눈높이를 맞춘 집에서 행복을 키워갑니다. 건강해지고 꽃 피는 집. 행복한 우리 집. 우리 집으로 놀러오세요. 건강하고 여유로운 삶을 누리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이 전원주택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토지부터 완공까지 차근차근 계획해 우리 가족의 행복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 전원주택에서의 삶을 꿈꾸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서 혹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 뭐 현실에 맞게 설계만 잘한다면 참 좋은 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또 요즘엔 소형 주택이라고 해서요. 좁은 공간을 활용한 주택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네, 뭐 전원주택이다라고 해서 뭐 거창한 게 아니라 이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여건에 맞게 뭐 비용이나 용도 같은 걸 잘 따져본다면 실용적이고 또 멋진 집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7748님, 6403님, 7474님, 4234님, 5131님 축하드립니다. 선물 네.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 낮 최고 기온 전주 기준으로 30도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 아직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된 것도 아닌데 오늘은 왠지 에어컨 바람이 낯설지가 않더라고요. 네, 뭐 거의 여름이 시작됐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지난해 첫 폭염주의보가 바로 5월에 내려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지구온난화로 인한 고온 현상이 점점 더 빨리 찾아오고 있다는 얘기겠죠. 네,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서 바깥 나들이 계획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시원하게 좀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 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업과 밥상을 살리는 완주 로컬푸드, 3대를 이어가는 P&B, 입안 가득 치즈 풍미 지정환 피자, 커피에 집중하는 시간 밥스터, 3대를 이어가는 국수의 명가 송철 옛날 국수, 세계 호텔 체인의 품격을 담은 라마다 군산 호텔과 함께합니다.